경찰차가 우리 아파트 앞에 서 있어요. 무슨 일이지? 안 됩니다. 그 경찰관들이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경찰관이 문 두드려요. 저 전화 끊어야 할 것 같아요. 2억이요? 김태훈의 목소리가 더 흥분했어요. 그것도 위험합니다. 전부 현금화 하셔야 합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들려드립니다.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7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혼자 사는 저에게 오후 시간은 항상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고 나서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지만 제주도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어서 자주 보지 못했어요. 명절에나 한 번씩 올라오는 정도였죠. 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1년에 한 번 정도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TV에서는 1일 연속극이 방영되고 있었어요. 주인공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놓인 귤을 까먹으며 드라마에 빠져들어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링 마이너스 띠리리링 마이너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는 2-3480-XXXX라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서울 시내 전화번호였습니다. 저는 혹시 병원에서 거는 건가 싶어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김영희님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 소속 김태훈 경찰관입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경찰? 지검? 저한테 무슨 일이? 경찰관님이요? 저한테 무슨 일이? 놀라지 마십시오, 김영희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지했어요. 님께서 잘못하신 건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의 피해자이십니다. 피해자요? 네.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500만 원이 불법으로 인출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귤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2,500만 원입니다. 정확히는 2,487만 원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 조직이 님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고 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500만 원. 그건 제가 평생 모은 돈의 거의 전부였어요. 남편 보험금과 제가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며 모은 돈. 나중에 아이들한테 물려주려고 아끼고 아낀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카드도 조심히 쓰고 인터넷도 잘 안 하는데요. 님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5호 통신사 해킹 사건 기억하십니까? 뉴스에서 봤어요. 그때 님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모두 유출되었습니다. 범죄 조직이 그 정보를 사용해서 지금 님의 돈을 빼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럼 어떡하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경찰관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범인들이 돈을 해외 비트코인 계좌로 환전하기 전에 계좌를 동결시켜야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즉시 님의 거래 은행으로 가셔야 합니다. 어느 은행 쓰십니까? 하나은행이요. 집 근처에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바로 가세요. 제가 계속 전화로 안내해 드릴 테니 절대로 전화를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알겠어요. 저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갑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통장은 어디 있더라? 서랍을 뒤지며 통장을 찾았습니다. 김영애님,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네, 지금 나갈게요. 좋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김 경찰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 중인 대형 금융범죄 사건입니다. 범인 조직은 우리가 추적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네. 만약 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시면 조직 내부의 첩자가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다른 사람과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은행 직원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요. 그리고 전화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범인들의 자금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연결이 끊어져서 수사가 중단됩니다. 네, 절대 안 끊을게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 꽉 붙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어요. 슬리퍼를 신고 나왔는데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500만 원. 어떻게 이런 일이? 김영애님,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1층에 도착해서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3월 중순의 날씨는 따뜻했지만 제 온몸에는 식은땀이 났어요. 지금 밖에 나왔어요. 은행까지는 걸어서 78분쯤 걸릴 것 같아요. 너무 늦습니다. 택시를 타세요. 저는 손을 들어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마침 지나가는 택시가 없었어요. 월요일 오후라 그런지 택시가 잘 안 보였습니다. 택시가 안 보여요. 그럼 빨리 걸으세요. 최대한 빨리. 저는 거의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건 힘들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찼지만 2,500만 원을 생각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걷는데 갑자기 주변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평소에는 익숙한 동네인데 오늘은 모든 게 수상해 보였습니다. 저 편의점 주인도 지나가는 아저씨도 모두가 혹시 범죄 조직의 일원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영애님, 혹시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다들 평범해 보이는데. 조심하십시오. 이 범죄 조직은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감시자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님을 따라오거나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저는 공포에 떨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저보다 약간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경찰관님, 뒤에서 남자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앞으로 걸으세요. 은행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45분 정도요.
빨리 가세요. 최대한 빠르게. 은행에만 도착하면 안전합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저 남자가 범죄 조직원인가? 내가 위험한 건가? 신호등 앞에 도착했습니다. 빨간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좌우를 확인하고 막 걸어가려는데, 할머니,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대생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차 오잖아요. 정말로 왼쪽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전화 통화에 집중하느라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만약 이 학생이 막지 않았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여대생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전화기 너머로 김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애님, 누구와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아니에요. 그냥. 여대생이 제 휴대폰을 보더니 물었어요. 할머니, 지금 전화 통화 중이세요? 응, 그래. 나 좀 바빠서. 저는 그녀를 피해 다시 신호등을 건너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대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무슨 전화예요? 혹시 은행이나 경찰 관련 전화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 표정이랑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전화를 귀에 꽉 붙이고 계속 네 하시면서 급하게 걸어가시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김 경찰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김영애님, 그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범죄 조직의 일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시자를 보냈을 거예요. 당장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세요. 여대생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저 좀 믿어주세요.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보이스 피싱? 그 단어는 TV에서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보이스피싱이요. 전화로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범죄요. 할머니, 지금 누구랑 통화하세요? 경찰관이야. 서울중앙지검 김태훈 경찰관님. 그거예요. 여대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검사나 경찰을 사칭하는 거요. 진짜 경찰은 그렇게 전화 안 해요. 전화기 너머로 김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김영애님, 속지 마십시오. 그 여자가 범인입니다.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붙잡으세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김 경찰관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낯선 여대생을 믿어야 할까요? 여대생이 자신의 학생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할머니, 저는 오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이서연이에요. 학교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많이 배웠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지금 진짜 112에 전화해서 확인해 봐요. 서울중앙지검에 김태훈 경찰관이 있는지. 안 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경찰관이 절규했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망가집니다. 범인들이 도망갑니다. 님의 2,500만 원도 영영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서연이라는 여대생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경찰이라면 112에 전화해도 문제 없어요. 오히려 확인하라고 권장할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막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맞아. 진짜라면 왜 확인하는 걸 그렇게 막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김영희님? 지금 당장. 뚱 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걸까? 정말 2,500만 원이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서연이가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엄청 용기 내셨어요. 정말 보이스피싱이 맞아? 네, 100% 확실해요. 우리 같이 경찰서 가요. 거기서 확인해 봐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특별한 경험의 시작이 될 줄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혹시 제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진짜 경찰관이었는데 제가 끊어버린 건 아닐까? 서연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내 돈이 아니에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경찰서 가서 확인해 봐요.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까 그 번호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받지 마세요, 할머니. 서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 사람들은 계속 전화할 거예요. 협박하거나 회유하면서요. 하지만 받으시면 안 돼요.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할머니, 제가 대신 받을까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안 받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10초도 안 돼서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습니다. 봐요, 할머니. 번호를 바꿔서 계속 전화하잖아요. 이게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자, 이제 경찰서로 가요. 여기서 5분 거리예요. 서연이가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서연이는 계속 제 옆에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머니, 제 친할머니도 작년에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그래? 네. 손자 사칭 보이스피싱이었어요. 전화로 할머니, 나야. 사고 났어. 급하게 돈이 필요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다행히 우리 할머니가 넌 누구니? 이름이 뭐니?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전화가 끊어졌대요. 똑똑하신 할머니시네. 그때 일이 있어서 저도 보이스피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학교에서 관련 수업도 듣고 경찰서에서 봉사활동도 했어요. 그래서 날 도와준 거구나. 네. 할머니 표정 보는 순간 딱 알았어요. 보이스피싱 당하시는구나. 경찰서가 보였습니다. 2층짜리 건물에 경찰서라는 간판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경찰관 한 명이 민원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경찰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우리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십시오. 우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이름표를 확인하니 김수철 경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서연이가 제가 겪은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끄덕이며 가끔 보충 설명을 했어요. 김 경장은 진지하게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전형적인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이네요. 그럼 정말 보이스피싱이 맞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히 잘 오셨어요. 그럼 내 돈은 괜찮은 건가요? 일단 확인해 봐야죠. 할머니, 계좌번호 알고 계세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김 경장은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경찰서입니다. 계좌 조회 좀 부탁드립니다. 네. 통화하는 동안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김 경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 다행입니다. 계좌는 아무 이상 없어요. 출금 내역도 없고 이상 거래도 없어요. 정말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네. 할머니께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으셨으니까요. 범인들은 그냥 할머니를 속여서 직접 돈을 보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저는 서연이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서연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김 경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학생이 할머니 생명의 은인이에요. 만약 은행까지 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은행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범인들이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은행 ATM 기계 앞에서 전화로 계속 지시했겠죠.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까지 다 알려주라고요. 그럼 그 순간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범인들 계좌로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정말로 2,500만 원을 잃을 뻔했구나. 김 경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범인들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신고 접수해 드릴게요. 저는 휴대폰 전원을 켜서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 번호예요. 김 경장이 번호를 적더니 말했습니다. 이 번호로 다시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그리고 차단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자 메시지 왔으면 그것도 저장해 두세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김 경장은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책자를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심각해요. 이렇게 많이 당하나요? 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신고가 들어와요. 피해 금액도 엄청나고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경장님, 범인들은 잡을 수 있나요? 김 경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요. 왜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있거든요. 중국, 필리핀, 베트남.
그런 곳에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한국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럼 잡을 수 없어요? 국제 공조 수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요. 게다가 범인들은 계속 위치를 옮겨 다녀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럼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아니요, 할머니.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김 경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고하는 게 최선이에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어떡해요? 저처럼 운 좋게 서연이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 김 경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찾아가서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인력이 부족해서 자주는 못해요. 경찰관들도 다른 업무가 많아서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장님, 그럼 저희가 도울 수 있을까요? 뭘요? 예방 교육이요. 할머니가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다른 분들께 알려드리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김 경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제가 당할 뻔한 경험을 다른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정말 하시겠어요? 네. 누군가 저처럼 당하는 걸 막을 수 있다면 하고 싶어요. 김 경장이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형사과에 연결해 드릴게요.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고 예방 교육 방안도 같이 논의해 봐요. 우리는 2층 형사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김 반장이라는 45세 정도의 형사님을 만났어요. 어서 오세요. 김수철 경장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김 반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조사실에 앉아서 다시 한번 자세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반장은 녹음도 하고 메모도 하면서 진지하게 들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 내서 전화 끊으신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연이가 도와줬어요. 서연 씨도 정말 잘하셨어요. 순간 판단이 훌륭하셨어요. 김 반장이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어요. 오늘만 3건이에요. 3명이나 당했어요? 서연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신고한 사람이 3명이에요. 실제로 전화 받은 사람은 훨씬 많을 거예요. 그 중에 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빨리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근데 김 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도 해외 조직일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수법이 전형적이에요. 그리고 전화번호 추적해보니 인터넷 전화예요.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워요. 그럼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저는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범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 텐데. 김 반장이 제 마음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할머니, 실망하실 만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뭔데요? 예방이요. 아까 김 경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와 서연 씨가 함께 예방 교육을 하시면 어떨까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경찰이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거예요. 실제 피해 뻔한 분이 직접 이야기하시니까요. 서연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럼 우리 셋이 팀을 만들어요. 보이스피싱 예방팀. 김 반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해서 절망했는데 지금은 희망이 보였어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정말 하는 거예요? 그래. 해보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 저도요. 할머니랑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응.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 그 사람 목소리가 너무 진짜 같았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근데 서연아, 너는 어떻게 날 도와주려고 생각했어? 서연이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할머니가 위험해 보이셔서 걱정됐어요. 근데 전화 통화하시는 거 보고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싶었어요. 천사야, 넌 정말. 아니에요. 제가 우연히 알아서 도와드린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할지, 무엇을 알려드릴지. 할머니의 경험이 정말 소중한 자료가 될 거예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실제 경험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아침에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TV 보고 귤 까먹고. 그런데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2,500만 원을 잃을 뻔했고 서연이를 만났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인생은 정말 한순간에 바뀌는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TV가 켜져 있었어요. 아침에 나갈 때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제가 떨어뜨린 귤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귤을 주워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약 서연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쯤 은행에서 돈을 다 빼내고 범인들에게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겠죠. 속았다는 걸. 하지만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다른 사람들을 구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다. 정말 무서웠다. 하지만 서연이라는 천사를 만났다. 이제 우리는 함께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나쁜 경험이 좋은 기회로 바뀌었다. 감사하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겪은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책자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알려줬습니다. 아침 9시 김 반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네, 반장님. 덕분에 잘 잤어요. 오늘 시간 되시면 경찰서로 한 번 더 와주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요. 물론이죠. 언제 갈까요? 오전 11시쯤 어떠세요? 서연 씨도 같이 오시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서연이한테 연락해 볼게요. 저는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이는 흔쾌히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오전 11시 저와 서연이는 경찰서 형사과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반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님들도 몇 분 계셨어요. 어제 할머니 사건을 검토했는데요. 김 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직이 상당히 큰 조직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큰데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이 번호로 신고가 7건 들어왔어요.
그중 2명은 실제로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고요. 어머,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총 피해액이 4천만 원입니다. 하루 만에요. 그럼 잡아야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김 반장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우리와 함께 특별수사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수사요? 네. 범인들이 할머니한테 다시 연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우리가 통화를 추적하면서 범인들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저는 긴장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옆에서 다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위험한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김 반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럼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 수사본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는데 여러 대의 컴퓨터와 장비들이 있었어요. 기술팀원 이주현 경사가 장비를 설명해 줬습니다. 할머니, 이게 통화 추적 장비예요. 할머니가 전화 받으시면 자동으로 위치를 추적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냥 평소처럼 통화하시면 돼요. 저희가 뒤에서 다 처리할게요. 김 반장님이 대본이 적힌 종이를 주셨어요. 할머니, 이건 참고용이에요. 꼭 이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본을 읽어봤습니다. 어제 은행에 갔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은행 직원이 자꾸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 돈이 정말 위험한 건가요? 이렇게 말하면 범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거예요. 김 반장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반장님, 범인들이 정말 또 전화할까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할머니가 어제 돈을 안 보내셨으니까 다시 접근하려고 할 겁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오후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지역 번호가 이었습니다. 왔습니다. 이 경사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받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애님, 저 김태훈 경찰관입니다. 어제 그 목소리였어요. 아, 네. 어제 왜 전화를 끊으셨습니까? 님의 2,500만 원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김 반장님이 제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침착하게라는 뜻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제 길에서 누가 방해를 해서. 그래서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은행으로 가세요. 사실은요. 저는 대본을 참고하며 말했습니다. 어제 은행에 갔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잖습니까? 죄송해요. 너무 걱정돼서. 그런데 은행 직원이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하더라고요. 무슨 질문을요? 왜 갑자기 돈을 찾으려고 하냐고,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경사가 컴퓨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추적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김태훈의 목소리가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혼란스러워요. 제 돈이 정말 위험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은행 직원은 이 사건을 모르는 겁니다. 이건 검찰 수사 사안이에요. 그래도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그건 은행 직원이 무지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김태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 당장 다시 은행으로 가세요. 이번에는 다른 지점으로 가세요. 저는 김 반장님을 보았습니다. 김 반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지점으로 가야 하나요? 강남역 근처 하나은행으로 가세요. 거기는 안전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은행 직원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돈 찾아서 바로 나오세요. 얼마를 찾아야 하나요? 전액입니다. 2,500만 원 전부요. 이 경사가 종이에 뭔가를 적어서 보여줬어요. 시간을 더 끌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돈이 2,500만 원이 아니에요. 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어제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예금이 8천만 원이에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가빠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8천만 원이요? 네. 남편 보험금이랑 제가 모은 돈이랑 합쳐서요. 이것도 다 위험한 건가요? 당연합니다. 김태훈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어요. 그럼 더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바로 은행 가세요. 8천만 원 전부 찾아서. 잠깐만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하죠? 무시하세요. 당신 돈인데 왜 간섭을 해요? 하지만 제가 주식도 좀 있거든요. 그것도 팔아야 하나요? 주식이요? 얼마나 있는데요? 저는 즉흥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한 2억 정도. 김 반장님과 서연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저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놀라웠습니다. 2억이요? 김태훈의 목소리가 더 흥분했어요. 그것도 위험합니다. 전부 현금화 하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요? 네. 지금 바로. 이 경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위치 추적이 거의 완료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제가 안전한 계좌를 알려드릴게요. 거기로 입금하시면. 잠깐만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집 앞에 경찰차가 왔어요. 뭐라고요? 경찰차가 우리 아파트 앞에 서 있어요. 무슨 일이지? 당황하지 마세요. 아마 다른 사건일 겁니다. 아니, 경찰관이 우리 집 방향으로 오고 있어요. 김영애님 침착하세요. 만약 경찰이 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왜요? 진짜 경찰관이라면 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 경찰관들이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김 반장님을 봤습니다. 김 반장님이 손으로 전화 끊으세요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아, 경찰관이 문 두드려요. 저 전화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절대 전화 끊지 마세요. 죄송해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김영애님, 지금 끊으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경사가 소리쳤습니다. 위치 추적 완료했습니다. 어디예요? 김 반장님이 물었습니다. 필리핀입니다. 마닐라 외곽 지역으로 나옵니다. 김 반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해외 조직이군요.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잡을 수 없는 건가요? 즉각 체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치를 특정했으니 필리핀 경찰과 협조해서 수사할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몇 달, 아니면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서연이도 고개를 떨구었어요. 김 반장님이 우리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서연 씨 실망하실 만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있어요. 국제 공조가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동안 또 다른 사람들이 당하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김 반장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정말 훌륭하게 연기하셨어요. 덕분에 우리가 이 조직의 수법을 더 자세히 파악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범인들을 못 잡는데. 김 반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 정보로 우리는 경찰청 전체의 수법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줄어들 거예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우리가 범인을 직접 잡지는 못하지만 범인들의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지. 수사본부를 나오면서 김 반장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할머니가 하신 일은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더 오래 시간을 끌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완벽했어요. 특히 8천만 원, 2억 주식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김 반장님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제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게 더 좋았어요. 자연스러웠어요. 경찰서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너도 고생했어, 서연아. 내가 옆에 있어서 든든했어. 근데 할머니, 아쉬워요. 범인들을 못 잡아서. 나도 그래. 하지만 김 반장님 말이 맞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우리는 근처 식당에 들어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예방 교육 준비하자. 좋아요. 제가 자료 만들어 볼게요. 나는 내 경험을 정리할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머니, 우리 유튜브도 만들어요. 영상으로 올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유튜브? 그게 뭐야? 서연이가 웃으며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 떨렸지만 해냈다. 범인들은 필리핀에 있다고 한다. 당장은 잡을 수 없다고 한다. 아쉽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서연이와 함께 예방 교육을 할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수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범인들아, 너희는 멀리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싸운다. 우리 방식으로.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김 반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반장님, 혹시 필리핀 경찰과 협조는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 김 반장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필리핀 경찰에 연락했는데 그쪽에서도 이런 사건이 워낙 많대요. 우선순위가 밀려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래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범인들은 그냥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네. 그들은 계속 움직일 겁니다. 위치를 바꾸면서요. 이럴 수가. 할머니, 이게 현실이에요. 국제 범죄는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국가 간 협력도 필요하고 법적 절차도 복잡하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할까요? 그래서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예방 교육 말이에요. 하지만 범인들을 잡지 못하는데. 할머니 생각을 바꿔보세요. 우리가 범인을 직접 잡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피해자를 줄일 수는 있어요. 그것도 범죄와 싸우는 방법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서연아, 범인들 못 잡는데. 저도 김 반장님한테 들었어요. 속상하시죠? 응. 정말 화가 나. 저도요. 하지만 할머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다음 주에 첫 교육 있잖아요. 맞아. 그거 준비해야지. 다음 주 화요일 저와 서연이는 동네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약 30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김영희입니다. 올해 67세고요. 어서 오세요. 경로당 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어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당할 뻔했거든요. 어르신들이 관심 있게 저를 보셨습니다. 2주 전이었어요.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저는 제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의 공포, 은행으로 가던 길, 서연이를 만난 것, 경찰서에 간 것까지. 어르신들은 숨죽이며 들으셨어요. 누군가는 아이고 하며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만약 이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2,500만 원을 다 잃었을 거예요. 저는 서연이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대학생이고요. 우연히 할머니를 도와드리게 됐어요. 서연이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줬어요. 보이스피싱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검사 4층, 금융기관 4층, 가족 4층. 한 할머니가 손을 드셨어요. 나도 얼마 전에 전화 받았어요. 손자라고 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손자 이름을 물어봤지. 그랬더니 전화가 끊어지더라고.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확인하는 거요. 다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이야, 목소리가 진짜 똑같다면서. 어떻게 구별해? 목소리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서연이가 설명했습니다. AI 기술로 목소리를 복제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목소리만 믿으면 안 돼요. 그럼 뭘 믿어야 해? 질문이요. 본인만 아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같은 거요. 교육이 끝나고 여러분이 저희에게 다가오셨어요. 영혜 씨,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조심해야겠어요. 이 학생도 참 기특하네. 할머니 도와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뿌듯해요. 나도 그래.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시니까. 우리 계속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이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 후로 한 달 동안 저와 서연이는 8곳의 경로당과 복지관을 다녔습니다. 총 2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어느 날 김 반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할머니가 교육하신 경로당 회원분이 어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바로 끊으셨대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셨고요. 정말요? 네. 그분이 할머니 이야기 생각나서 바로 알아차리셨대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가 한 분을 구한 거네요. 맞아요. 할머니가 한 사람을 구하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서연이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한 분을 구했어. 정말요? 누구요? 저는 김 반장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서연이도 울먹였어요. 할머니, 우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어. 어느 토요일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어요. 촬영 당일 카메라 앞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할머니, 평소처럼만 하시면 돼요. 리포터가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보이스피싱을 직접 경험하셨다고요? 네, 2개월 전이에요. 정말 무서웠죠. 그 후 예방 교육을 시작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범인들은 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해외에 있고 잡기가 어렵대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왜 못 잡지? 왜 계속 나쁜 짓을 하게 놔두지? 리포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우리가 범인을 직접 잡을 수는 없지만 피해자를 줄일 수는 있다는 걸.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는 걸. 지금까지 몇 분을 만나셨나요? 250명 정도요. 그 중에서 한 분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바로 끊으셨대요. 제 이야기가 생각나서요. 정말 보람 있으시겠네요. 네. 제 나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니까. 가치 있는 일이에요. 방송은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저는 서연이와 함께 TV 앞에 앉아서 봤어요. 할머니 나와요. 화면에 제가 나왔습니다. 경로당에서 교육하는 모습이었어요. 67세 김영애 씨는 2달 전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분들을 돕고 있어요. 방송을 보고 나서 전화가 쉴 새 없이 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TV 봤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래? 엄마가 그런 일을 당하셨는지 몰랐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이미 해결됐잖니. 엄마, 자랑스러워요. 다른 분들을 도우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캐나다에 있는 딸도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인터넷으로 뉴스 봤어. 대박. 하, 그래. 엄마 완전 유명인이에요. 우리 엄마 멋있어. 친구들도 전화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를 알아봤어요. 저기 혹시 TV에 나온 분 아니세요? 아, 네.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알려드려야겠어요. 한 달 후 저와 서연이는 김 반장님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서연 씨,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할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김 반장님이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필리핀 쪽 소식이에요. 혹시 범인들을 잡았나요? 서연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나쁜 소식이에요. 그 조직이 위치를 옮겼대요. 이제 베트남으로 갔다고 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다시 추적해야 하는 거네요. 네. 처음부터 다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반장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서연 씨, 이게 현실이에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계속 움직여요.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알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하신 일을 보세요. 250명을 교육하셨고 한 분을 구하셨어요. 방송도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세요? 하지만 범인들은 여전히. 범인들은 우리가 계속 추적할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할머니는 할머니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방으로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계속해요. 한 명이라도 더 구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처음에는 범인들을 잡고 싶었어. 복수하고 싶었어. 저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 진짜 복수는 그들의 범죄를 막는 거야. 피해자를 없애는 거야. 맞아요. 우리가 한 명을 구할 때마다 범인들은 한 명을 잃는 거예요. 그래. 그게 우리의 복수야.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지 2개월이 됐다. 범인들은 잡지 못했다. 아쉽다. 화도 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싸웠다. 250명을 교육했고 1명을 구했다. 방송도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범인들은 필리핀에서 베트남으로 도망갔다고 한다. 계속 도망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싸운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이것이 내가 배운 소중한 교훈이다. 때로는 악을 직접 벌할 수 없다. 하지만 선을 행할 수는 있다. 피해자를 막을 수는 있다. 그것도 싸움이다. 서연아, 고맙다. 내가 나를 구했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줬다. 이제 우리는 함께 다른 사람들을 구한다. 범인들아, 너희는 도망쳐도 된다. 우리는 여기 남아서 너희의 범죄를 막을 것이다. 한 사람씩 한 번에 하나씩. 이것이 67세 할머니의 복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필로그 3개월 후. 저와 서연이는 이제 15곳의 기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중 5명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반장님은 계속 범인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잡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혜 씨, 고마워요. 어제 제가 전화 받았어요.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영희 씨 이야기 생각나서 바로 끊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는 그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서연이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또 1명 구했어요. 그래. 또 1명. 범인들은 아직도 해외 어딘가에 있습니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매주 경로당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한 명씩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67세 할머니와 24세 대학생이 함께 쓴 보이스피싱 반격 이야기입니다. 범인들은 잡지 못했지만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서로를 얻었고 목적을 얻었고 보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사라질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작은 복수는 계속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의심하세요.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끊고 112에 전화하세요. 가족, 친구와 상의하세요. 여러분의 경계심이 범죄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림자 인생 사연이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